네, 안녕하세요. 바둑진이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귀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절묘하고 오묘하면서도 재밌는 그런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흑대마가 뭔가 좀 안형을 어느 정도 적당히 갖추고 있어서 그렇게 쉽게 잡히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막상 두 집을 쉽게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정말 기사회생의 묘수, 마법과도 같은 묘수를 사용해서 흑대마를 살려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궁도부터 한번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흙이 내려섰을 때, 자, 넓혀가는 게 일단 사활을 살릴 때의 기본 요령이죠. 백이 당연히 요 가운데 자리를 치중을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보시다시피 자체로는 두 집이 해결이 안 나죠. 그리고 흙이 이도를 잡으려고 이렇게 단수를 치는 것은 가능한데 백이 여기에서 이렇게 이어주질 않는단 말이에요. 이어준다면은 촉촉수로 잡아서 정말 좋겠지만 백이 저 한 점을 포기를 하고 그대로 뒤로 단수를 쳤을 때 흙이 따낸다고 한들 여기는 이제 옥집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전리품이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체 내로는 이렇게 두 집이 나지 않는 궁도인데 그렇다면은 지금 집을 마련해야 되는 곳이 이쪽이 아닐까요? 자, 가장 쉽게 떠오르는 수는 역시 호구치는 수가 됩니다. 백이도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늘면은 이제 이걸 기다렸다가 여기나 이쪽으로 뭔가 모양을 넓혀주면은 이 집을 백이 깰 수가 없습니다. 찌르고 들어오면 막아서 확실하게 두 집이 났죠. 그리고 백이 끼워온다고 하더라도 요걸 그냥 한 점을 제압을 해주면 역시 한 집을 더 만드는데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뭔가 좀 쉽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이유가 있죠. 백이 방금 응수를 너무 완만하게 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백이 위험한 것은 맞는데 이도를 살리는 방법이 아무래도 중요하죠. 자, 이렇게 늦춰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꽉 받는 것이 포인트가 됩니다. 일단 단수는 선수예요. 끝내기로는 득이지만 요 끝내기를 하고 나면은 결과적으로는 사활이 중요해지겠죠. 여기를 넓히면 백이 단수를 치고 이 집을 파워를 합니다. 그리고 백흑이 만약에 좁혀간다면 그대로 여기를 단수를 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관문으로 이렇게 반대쪽으로 넓혀가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쉽죠? 이렇게 치는 것은 지금 이적행위이기 때문에 백이 여기를 먹여친다면 흑의 입장에서는 더는 여기를 이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흑이 이걸 따내는 것을 기다렸다가 단수를 치면은 여기는 한 집이 더 추가로 확보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런 수들이 만약에 실전에 있다면 선수를 해놓는 것이 집으로 손해가 되진 않는데요. 습관적으로 이런 거는 아껴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 왜냐면 이쪽 사활을 한번 보실까요? 이거를 한번 좀 다 해놨다고 가정을 하고 수가 안 보이다 보면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가정을 해놓고 이제 여기에서 한번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을 이렇게 늘어가는 것은 요 한 점을 잡는 방법 자체가 어떻게 잡더라도 지금 옥집밖에 안 나는 거예요. 흙이 잡혔죠. 그렇다고 해서 흙이 이쪽을 늘어가지고 수상전을 할 것도 아니죠. 백이 이렇게만 둬준다면 여기를 먹여쳐서 백이 오히려 지는 수상전이 되는데 지금 백이 수상전의 기본을 벗어났죠. 백은 바깥쪽으로 이렇게 메꾸면 흙이 어느 곳을 두더라도 그대로 바깥쪽을 메꿔간다면 이 두 점을 제압하고 이것을 옥집으로 흙한테 넘겨주는데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흙이 여기에서 이 수가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급소 자리가 반대 자리가 됩니다. 자, 이거는 뭐죠? 백이 지금 이렇게 뒤로 둘 여유를 안 주는 수예요. 여기를 두면 두 집이 나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 여기를 들어와 달라고 지금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얼핏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단수를 치면은 그대로 이 자리를 연결을 해서 따내더라도 이렇게 해서 여전히 지금 흙이 옥집밖에 가져가질 못했는데요. 자, 그 이유가 있죠. 수순이 살짝 틀렸습니다. 흙은 여기를 먹여치는 것이 키포인트가 됩니다. 자, 백이 따내야겠죠. 자, 이래놓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를 뒤로 단수를 치는 거예요. 요거를 하나 늘어놓는 게 정말 고수인 분들은 이것까지 하나 늘어놓으면은 나중에 여기를 백이 두 점을 제압했을 때 팩감 관계까지 살짝 있을 수가 있어서 약간 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래놓고 여기를 따내게 되면은 이건 뭐죠? 패가 됩니다.
자, 패가 되는데 따내고 따내면은 흙이 선패는 되는데요. 근데 이제 반상에서 뭔가 다른 큰 자리라던가 다른 곳에 연타를 하고 백이 따냈을 때 흙한테 귀중한 자체 팩감이 다 없어진 것을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중반전에서 이 정도 개수의 자체 팩감은 엄청난 원군이 되거든요. 자,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일단은 흙이 패를 내는 데는 성공을 하긴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실전에 이런 공간들이 비어 있다면 한 집이 못 나는 것을 확인을 했다면 이쪽 술기를 이렇게 사용을 해서 자, 느는 거는 뭐 크게 득은 아니지만 팩감으로 살짝 득입니다. 단수를 치고 이렇게 패가 일어났을 때 백이 다른 데다 팩감을 쓰고 한번 눈 감아주고 이쪽을 따낸다고 하더라도 흙이 지금 한 패가 나오죠. 그리고 계속 따낼 수 있는 겁니다. 두 패, 그리고 세 패, 네 팩감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를 아껴 놓으면은 중반에 판세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수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보리 선수를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패가 과연 정답일까요? 아쉽게도 패는 조금 아쉬운 그런 결말이 됩니다. 자, 패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보셨던 것도 있지만 사실 결과가 하나가 더 있어요. 정답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른 패는 무엇이 있나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를 먼저 먹여칩니다. 일단 지금은 이도를 헌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백이 이렇게 두더라도 이 악수 교환이 돼 있으면은 흙이 잡았을 때 그대로 옥집만 가져가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백이 이 한 점을 제압을 한다면 흙이 요도를 그대로 따내게 되면 보시다시피 여기가 그대로 직사공이 나면서 흙이 삶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백은 손을 빼는 것도 불가능해요. 손을 뺀다면은 요렇게 쳐버리면은 그대로 환격으로 백돌이 잡히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일단 두 눈을 감고 이 돌을 따내야 됩니다. 자, 요때가 재밌는데요. 물론 여기를 둬도 똑같이 패가 나긴 합니다만 다른 방식으로 패를 내는 방법은 바로 여기를 먹여치는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뒤로 양보를 해준다면은 이 자체가 패이긴 합니다만 백이 좀 부담이 있죠. 따내고 연결하면 직사공이 나서 살아버리죠. 그래서 백은 지금 일단 먹여칠 때도 이 따내는 돌은 절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를 두면은 자, 아까처럼 비슷하게 패가 되는 겁니다. 차이점은 아까는 백돌이 여기 하나가 들어가 있고 네. 지금 여기가 아니죠. 흙돌이 이쪽에 하나 들어가 있는 거죠. 모양이 얼핏 보면 비슷한데 흙돌이 하나가 들어가 있고 흙이 사석을 하나 정도 더 갖추면서 패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으로도 거의 비슷하고 패의 결말이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결국은 요 패가 나는 거죠. 백의 입장에서 조금 고급 전략을 쓴다면 이렇게 해가지고 패를 만약에 이길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은 백은 방법이 이걸 칠 때 이때부터 멈추고 손을 빼고 다니는 방법이 있습니다. 팩감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흙이 한번 두고 백이 여길 두면은 두 번을 큰 자리를 두고 다시 이쪽의 가치를 낮추는 그런 방법이 또 있습니다. 보통 고수들 대국에서 좀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인데요. 이런 2단패 비스무리한 게 나왔을 때 바둑을 운용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술기를 동반한 가치평가까지 같이 이뤄져야만 그때 정확하게 둘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것은 이제 계속해서 반복 연습을 하는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아쉽게도 패가 정답이 아닌데요. 자, 정답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모양은 여기를 먹여치는 것이 맥점이 맞지만 지금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흙의 좋은 수는 바로 여기를 젖혀가는 거죠. 백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이쪽을 단수를 칠지.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이런 수는 그야말로 이적행위가 됩니다. 자, 하지만 지금은 한 번 더 먹여치는 것이 기가 막힙니다. 백이 이쪽을 따낼 수 있을까요? 따내면 바로 환격에 걸려들죠. 자, 그래서 백은 이걸 따낼 수가 없어요. 백은 반드시 이쪽을 따내야 되는데 이 수를 기다렸다가 여기를 따내게 되면은 여기를 따내더라도 이어서 완벽하게 직사공을 흙한테 선물을 하면서 살려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요걸 당하기가 싫다면 백의 입장에서는 이제 뭐 어떤 수밖에 없죠? 있는 한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있는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기다렸다가 그대로 여기를 늘어줍니다. 그럼 이제 선수죠. 이제는 여기를 들어올 수가 없어요. 단수 치면은 그대로 요 5점이 잡혀버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백은 여기를 쳐야 되고요. 흑이 이렇게 살아도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돌을 살기 전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 교환을 이렇게 다 해줍니다. 왜냐면은 백이 이렇게 들어갈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교환을 해주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교환을 해서 백한테 백이 이렇게 살려주는 건 손해겠죠. 여기까지 이제 받아감으로써 집을 이득을 보면서 이렇게 살려가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요령입니다. 물론 중반전이라면은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오히려 여기를 둬가지고 백이 이쪽을 파워하게 만든 다음에 이 끊는 단점을 남겨놓는 것이 오히려 득이 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서 흑이 알맞게 사용을 하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악수의 개념입니다. 더 이상 활용할 게 없다고 싶으면은 그때는 결정을 지어버려도 무방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멋들어지게 젖혀가는 맥이 있었는데요. 자, 이것도 한번 좀 살짝 계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백이 여기에서 요 돌이 없다면,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은 흑의 입장에서 좀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젖혔을 때 방금 보셨던 변화는 백돌이 여기에 있으면은 여길 뒀을 때는 흑이 좀 더 집이 크게 나죠. 아무래도 따낸 돌까지 합쳐서 5집이 나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 최선의 응수는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늘고 백도 집을 많이 가져가고 흑한테 2집만 허용을 할 수가 있죠. 이쪽을 빼놓고 말씀드리면 말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백이 여기에 이 응원군이 없다라고 하면은 살아가는 수는 동일합니다. 살아가는 것은 별로 다르지 않은데, 중요한 것은 지금 백이 최선이 여기를 잇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될 것 같이 보이지만 지금 백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둬야만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집을 더 줘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백이 여기를 이을 수가 없을까요? 얼핏 보면 이렇게 똑같아 보이는데 말이죠. 자, 그런데 이거야말로 흑의 더 좋은 계략에 걸려들게 되는 거죠. 여기를 해놓고 나면은 갑자기 여기를 밀어갑니다. 그래 놓고 수상전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한 번을 더 이어요. 그럼 백이 늘어야겠죠? 자, 그럼 이제는 흑이 때가 됐어요. 여기를 꼬부려서 백이 단수 치면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지금 자체로 살아있는데 아예 이쪽을 뭐가 됐죠? 후절수가 되면서 엄청난 대거를 짓고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실전에 잘 안 보이는데 당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럼 이렇게 지금 될 수도 있겠죠. 혹시 여길 두면, 여길 두는 게 아니라 이쪽을 젖혀서 흑이 괜히 손찌검 해가지고 아까는 그냥 살았는데 좀 불편한 패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사실 여기서 한번 손을 빼도 패입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패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자체 패감이 이제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흑이 유리한 패가 되는 거고요. 약간 한 수 늘어진 패 비슷하고요. 그리고 백이 만약에 이쪽을 젖혀서 패를 버텨온다면 흑은 더 좋은 수가 있습니다. 약간 바둑판이 잘리긴 했는데 이 자리를 붙여가는 수가 지금 기가 막히죠. 여기가 지금 오픈돼 있죠, 공간이. 백이 늘면은 그대로 끊어가지고 백이 요 한 점을 지금 위쪽으로 제압을 할 때 여기 2점을 잡을 수가 있고요. 백이 만약에 이쪽을 살려준다면은 요 2점을 제압을 할 수가 있죠. 이쪽에 지금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백은 여기를 이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이 귀 쪽에 있는 돌들은 거의 뭐죠? 자연사 비슷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백이 이렇게 이제 버텨갈 힘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셨다시피 여기에서도 지금 정답을 찾는 것은 어느 정도 좀 힘이 있으시다면은 이 수를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백돌의 유무 여부, 여기 돌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백이 여기를 이으면 이제 아까처럼 후절수가 안 나오거든요. 전혀. 그런데 백이 만약에 돌이 없거나 혹은 이 돌 자체가 이런 곳이나 여기에 위치해 있을 때, 이런 곳에서는 백이 잇기가 버겁다는 겁니다. 이렇게 찌르고 나서 후절수가 돼서 오히려 부담스러운 패가 나기 때문에 말이죠. 이 돌이 이제 뭐 백이 전략상으로 이런 식으로 둘 수는 있겠지만 상당히 백의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그런 수라고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이쪽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면은 백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여기를 잇는 것이 말이죠. 그래서 요 지금 형태를 가지고도
백돌의 유무 여부에 따라서 최선의 결말이 바뀌는 것을 감상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귀 쪽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절묘한 그런 사활 문제였는데요.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아주 쉬워 보이면서도 또 단순해 보이면서도 재밌어 보이는 그런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쉬워 보이고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고 아주 복잡하면서도 재밌는, 아주 쉽지 않으면서도 그런 재밌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흑진 안에 백돌 하나가 이렇게 덩그러니 놓여 있죠. 이 돌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흑돌의 운명이 갈리게 되는데요. 보기보다는 많은 함정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 함정들을 피해서 패를 내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가야 성공이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시다시피 흑돌 두 점이 모두 단수가 돼 있죠. 그래서 어느 한쪽을 좀 살리고 싶은 충동감이 많이 드는데요. 당연히 일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돌을 좀 살리고 싶은 충동감이 좀 많이 들지 않으시나요? 왜냐하면 이 돌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 여기를 이렇게 둘 경우에 말이죠. 그러면은 백은 어떻게 두는 게 좋을까요? 요 치받는 자리도 급소 자리로 보이는데 여길 치받았을 때 이제 흑이 요 자리를 이어가면은 백이 궁도를 줄일 때 흑은 연결을 해갑니다. 그러면 파워로 해가면 여기 돌은 잡을 수는 있는데 어차피 잡아봤자 이쪽은 옥집이 되고요. 나중에 이제 사활 관계를 봐야 되는데 백이 한 번을 둘 수 있고요. 흑이 손을 빼면은 두 번까지는 둘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백이 들어갈 수 있는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결과는 빅이 됩니다. 그래서 백이 두 번째 수로 요 자리가 급소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약간의 실수가 있었죠. 바로 궁도를 먼저 줄여주는 것이 일반적인 감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흑도 두 가지 길이 나옵니다. 막아가면은 요때가 이제 이걸 두는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흑이 여기를 연결하면은 이렇게 줄여주면은 이제는 잡히는 궁도가 나오게 되죠. 사궁이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흑이 이쪽을 따내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이때 백도 수순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단수를 쳐가지고 다시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것이 달콤한 꿈으로 오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지만 흑도 7번을 두지 않고 뒤로 돌려치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따냈을 때 여기를 치면 이제는 석점이 잡히기 때문에 여기를 쳐야 되는데 이 자리를 이렇게 이어갈 흑은 없죠? 흑이 이걸 잊지 않고 요 석점을 따내는 순간 타이밍이 나오게 됩니다. 무슨 타이밍이죠? 두 집을 낼 수 있는 타이밍이죠. 백이 반대쪽으로 먼저 따낸다고 한들 흑이 이렇게 두 집을 내주면 됩니다. 그래서 백이 뭔가 조금 잘못됐다는 것이 보이는데요. 그 이유가 있죠. 지금 백이 여기를 친 게 너무 빨랐어요. 이런 거를 함부로 치면 안 됩니다. 바로 뒤로 단수를 치고 이제는 흑이 이을 수밖에 없는데 이 자리를 쳐도 되긴 됩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두더라도 나중에 이 궁도를 넓혀간다 한들 결국 오궁을 둘 수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흑돌이 잡히게 되는 거죠. 제가 쳐도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있는 것도 역시 오궁이 되고 자, 이제는 흑이 쳤을 때 여기가 교환이 돼 있기 때문에 백이 여기를 따낸다고 한들 흑이 여기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잡혀버리죠. 그래서 흑이 이쪽을 들어가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끊어야 되는데 백이 뭐 이렇게 받더라도 따내는 순간 그때 여기를 돌아가면 그만이기 때문에 여전히 흑돌이 모두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를 따낼 때 막는 것은 불가능한데요. 자, 이제 조금 어려운 응수가 이쪽을 치받는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여기를 올라탑니다. 올라타고 흑이 어느 쪽으로 두는지를 잘 지켜봐야 돼요. 이쪽을 막는다면은 바깥쪽을 이렇게 줄여서 요 모양은 빅이 아닙니다. 나중에 백이 여기를 두고 한 번을 더 사궁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죠. 잡혀있는 모습이고요. 여기를 둘 때가 이제 조금 중요한데 물론 지금 모양이 이걸 두더라도 잡힌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여기를 둘 때 이거 조금 지저분한 게 있을 수 있는데 절묘하게 아슬아슬하게 잡히네요. 아슬아슬하게. 자, 그런데 백이 조금 더 쉽게 두신다라고 하면 6번으로는 여기를 밀고 들어와서 아예 궁도를 줄여주고 여기를 들어가게 되면은 더 쉽게 잡을 수가 있겠죠.
나중에 백이 이쪽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래서 이것도 지금 4공으로 잡히게 되고요. 흙의 어려운 흥수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바로 요 급소 자리, 백이 올라탔던 자리를 두는 것이 있는데 이때 백이 좀 조심해야죠. 일단 요 수는 절대점입니다. 여기를 흙한테 당해서는 흙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를 먹여치는 데가 오는데요. 이거를 무턱대고 독사가를 탁 물었다가는 흙한테 단수를 허용하면서 여전히 요 따는 타이밍을 주면서 살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백도 이거를 따내지 않고 악수 교환을 하지 않는 것이 포인트예요. 뭐 이쪽을 먹여쳐도 되는데 지금은 굳이 먹여칠 이유는 없죠. 요 단수를 해주고 이걸 따내서 자충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포인트가 돼서 흙돌이 아쉽게도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일감 중에 하나였던 여기를 이어가는 것은 이쪽을 따냄으로써 잘 안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은 흙이 여기를 이어가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백이 안쪽에서 바로 해결을 하려고 하면 공도를 넓혀버려서 이것은 이제 빗공도가 나옵니다.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여기까지는 들어갈 수 있지만 이 다음에는 백이 들어가질 못한단 말이에요. 뭐 들어가는 공도가 잡히는 공도가 아니죠. 이렇게 살아가는 공도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첫 수는 백이 여기를 따내고 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변화도가 방금 전에 보셨던 거하고 비슷한 변화도도 있습니다. 흙이 이쪽을 막아간다면 백이 여기를 먼저 파워를 하고요. 이 수순이 중요합니다. 먼저 파워를 안 하면 지금은 먹여치는 게 아니라 단수를 쳐가지고 맛보기를 해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백이 반드시 여기를 치받고 들어가서 먹여치는 걸 기다렸다가 그때 단수를 쳐주는 것이 기가 막힌 수순으로 흙돌이 쪽쪽수를 만들 수가 없어서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를 둘 때 급소자리가 보이시나요? 어떤가요? 급소자리가 좀 아리송해 보일 수 있는데 이걸 먹여쳐가지고 따내주면은 맞겠다라는 꿈이 왠지 가능해 보입니다. 이거는 전혀 다른 결과가 되거든요. 왜냐면 여기를 치면은 바로 쳐가지고 촉촉수로 흙돌이 살아납니다. 이렇게 따내게 되니까요. 그러면은 백이 이도를 살려야 되는데 살리는 건 단수를 치는 순간 그냥 살아있어요. 자, 그래서 백이 어쩔 수 없이 여길 둬야 되는데 이렇게 쳐가지고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집을 파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자, 흙돌이 살아납니다. 여기 이미 한 집이 나있죠. 굳이 안 두더라도 먹여칠 때 이으면 되니까요. 자, 그래가지고 너무 쉽게 풀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 급소 자리는 어디죠?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가 되는 거죠. 바로 여기를 치받는 수가 좋아서 아까 보셨던 변화도랑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여기를 막던 여기를 따내던 결과적으로는 백이 바깥쪽을 단수를 치고요. 흙이 이을 때 백이 뭐 이렇게 쏙 들어가 주면은 결국 이 궁도는 지금 5궁도란 말이에요. 이거 따내도 여기를 두기 때문에 패를 굳이 안 하더라도 흙이 잡혀있는 모양이 됩니다. 자, 아슬아슬하게 지금 자꾸 흙의 급소가 빗나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바로 급소 자리는 요 자리가 됩니다. 자,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 자리. 물론 여길 둔다고 해서 사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백이 이으면은 이렇게 둬서 아주 행복하게 두 집을 내고 살 수 있겠지만 백도 올라타는 수가 있죠. 올라타면은 먹여쳐서 약간은 좀 2단패성 같은 패를 흙이 만듦으로써 만족을 해야 됩니다. 백이 따내서 패죠. 백도 이럴 때 패를 하는 요령이 이걸 잊고 나서 이렇게 패를 들어가면 단패를 내주기 때문에 만약에 패감을 쓰다가 패감이 없다고 한들 그냥 다른 곳을 두고 흙이 또 둘 때 다른 곳을 또 두고 흙이 해소를 두 번 하게 만드는 것이 정확한 패를 핸들하는 요령입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지금 아쉽게 패가 나는 거죠. 자, 뭔가 좀 될 듯 말 듯 하면서도 안 되죠. 그러면 첫 수의 급소를 아예 이 자리로 갔어야 될까요? 이거는 이제 백이 어딘가를 따내게 되면은 바로 막아가지고 두 집이 나서 살게 되죠. 흙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백은 일단은 여기를 올라타고 봐야 돼요. 올라탔더니 결국은 이어야 됩니다. 이쪽을 이으면은 따내가지고 이것은 아까 보셨던 잡히는 그림이 되고요. 따내면 됐다내서. 그래서 흙이 반대쪽을 이어야 되는데
자, 그래도 이거는 뭐 방금 전 거보다는 좀 나을 수 있는데 이것도 수순이 좀 틀려서 그런지 수순이 좀 틀려서 그런지 백한테 또 절묘한 수순의 기회를 주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제가 본 게 맞나요? 아까 여기를 먼저 이었을 때는 여기를 두더라도 이어가지고 지금 제가 수순을 좀 바꿔서 정답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비긴 하죠. 그래서 아까는 패가 정답이었는데 이거를 먼저 두고 나서 여길 이으면 똑같네요. 네, 제가 잠깐 쏠기를 했었는데 백이 올라타면 흙이 결국 여기를 이어야 되는데 느는 것은 여기를 먹여치고 따낸다 한들 비긴 하기 때문에 백이 이렇게 도줄 수 있는 여유가 없죠. 백은 그냥 따내가지고 요 늘어진 패를 백한테 유리한 패 2단 패를 하면서 만족을 하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왜냐하면 흙이 최선은 그냥 살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급소가 다시 재발견이 돼야 됩니다. 흙이 어딜 결국 이 자리가 급소 중에 하나인데 백이 올라탐으로써 지금 패밖에 안 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런 데는 아예 말이 안 돼요. 왜냐면 따내면은 뭐 한 집밖에 안 나는 게 너무 뻔히 보이죠. 그래서 첫 수의 급소는 바로 여기입니다. 근데 이게 이게 정답인데요. 이렇다고 해도 쉽지가 않아요. 문제는. 백이 어딘가 따내주면은 막아서 바로 끝이 나는데 중요한 것은 백이 여기를 치받고 들어왔을 때가 이 문제의 정말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두시고 싶으신가요? 이때. 여기서부터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가 보도록 하죠. 일단 여길 이어갑니다. 자, 여전히 백이 따내는 것은 선수예요. 근데 백이 그냥 따내던 여길 치던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한 번만 독사가를 물지 않고 독사가를 이렇게 잡는 순간 이 지금 사활이 두 집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이렇게 맛보기가 되면서 말이죠. 근데 문제는 백이 독사가를 물지 않고 그대로 단수를 친다는 거예요. 계속 이게 지금 흙의 딜레마입니다. 따내는 순간 자충이 됨으로써 지금 흙이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지금 흙이 잡힙니다. 자, 그러면 이걸 둘 때 뭔가 좀 방향이 틀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왜냐면 이었을 때 여기에 지금 단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따내면은 먹여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여기를 두면은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백이 이걸 따냈다가는 그대로 독사가를 물은 격이 돼서 맛보기로 흙한테 삶을 허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흙도 지금 백도 지금 이걸 따내지 않고 그냥 쳐야 되는데 아까랑 좀 다른 것처럼 보이면서도 이 끊는 게 별로 효력을 발휘를 못합니다. 왜냐면 이었을 때 따내면은 결과적으로 여기를 끊을 때 백이 뒤로 쳐도 결국 따낼 때 뒤로 돌아가면 그만이거든요. 지금 물론 백이 뭐 수순을 바꿔서 10번으로 그냥 두더라도 여기에서는 지금 두 집이 안 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먹여쳐서 흙돌이 잡히게 되죠. 자, 그래가지고 양쪽이 거의 비스무리한 결론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 좀 아이디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곳을 젖혀가면 어떨까요? 이 수가 뭔가 좀 굉장히 기상천외해 보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따내면 이제 뒤로 치겠다는 거예요. 아까 같은 자충이 없어졌어요. 두 점이 그대로 잡히면서 끝이 나죠. 자, 그리고 여길 치면은 이제는 여길 쳐서 이게 아까 지금 백이 악수를 해놨던 효과를 만드는 것과 똑같이 변하게 됩니다. 왜냐면 따내면은 여기를 쳐서 결국 이걸 둘 때 석점을 따낼 수 있는 발판을 마련을 했거든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놓고 보니까 또 정답이 두 개로 보입니다. 그럼 반대로 젖히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자, 이것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어디를 이쪽을 따내면 여기를 쳐가지고 단수 치고 이어서 자, 이 두 점도 잡고 한 집도 나고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백이 만약에 이쪽을 쳐가지고 이걸 따내게 만들면 결과적으로 역시 석점을 따내는 발판을 마련하면서 양쪽에다가 이렇게 맛보기로 두 집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뭔가 좀 정답이 두 개처럼 보이는데요. 자, 이것은 이유가 있죠.
왜냐면 흙이 어딜 젖히던 간에 말이죠. 100은 여기서 응수를 대꾸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냥 여기를 치는 거예요. 흙이 뭘 주더라도 여기는 한 집으로 제한이 돼 있죠. 그래서 흙은 여기를 이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있는 것은 따내서 안 되고요. 여길 치는 것은 두 점을 따내서 역시 이 자리는 자충이 됩니다. 자, 아슬아슬하게 안 되죠. 뭔가 된 것 같았는데 말이죠. 그럼 이건 뭐죠? 반대쪽으로 두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를 쳐서 자, 있는 걸 기다렸다가 이제는 이렇게 패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길 따내도 안 되는 거죠. 네, 함정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길 쳐가지고 이으면은 따내고 이쪽을 끊어가면은 역시 막아놓고 뒤로 한번 스텝백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쪽을 있는 것은 그대로 여기를 따내서 네. 아슬아슬하게 안 되죠. 자, 그래서 이제는 아마 정답이 좀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그만큼 잘 안 보이는 묘수입니다. 어디냐면 말이죠. 3번으로 여기를 뒤로 메꿔주는 묘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정말 안 보여요. 의외로. 특히나 이 1번에서 시작하면은 저 3번을 보기라는 것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머릿속에서 잘 떠오르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정답을 알고 나면 뭐든지 다 심플하죠. 근데 정답을 보기 전에 그 많은 변화도들을 읽어가면서 이 정답이 결국에는 떠올라야지 제대로 공부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두고 100은 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3번을 뒀을 때 이제는 여기가 이렇게 교환이 돼 있다고 한들 이제는 반대쪽 결과가 나옵니다. 따냈을 때 아까 그 결과가 결국 요게 먹여쳐져 있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흑돌이 잡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교환이 안 돼 있다면 100이 여기를 따냈을 때 먹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대로 여기를 쳐가지고 뒤로 쳐서 요 두 점을 제압을 하면서 살 수가 있겠죠. 또 반대로 반대로 따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을 쳐서 요 두 점을 이렇게 제압을 하면서 알뜰하게 두 집을 내고 패도 안 내주고 살 수가 있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가 제가 옛날에 풀었던 기억이 나는데 연구생 시절이었습니다. 연구생 시절이면은 뭐 사실 만약에 한 큐나 뭐 타이잼으로 치면은 그것도 1군이었을 때니까 네, 9단이 훨씬 넘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 문제 가지고 엄청나게 헤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수준이 높은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읽을 거리가 너무나도 많아요. 첫 수를 읽을 거리가 많다는 것이 원래 어려운 문제의 특징입니다. 일감이 적은 문제는 그만큼 변화도가 적은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일감으로 떠올릴 수 있는 수 자체가 이미 여러 개가 있잖아요. 적어도 여기도 떠올려야 되고 사실 1선에도 좀 떠올릴 수 있거든요. 근데 요 특히 3번 자리가 포인트거든요. 1번을 보고 나서도 이 3번으로 함정에 빠지게 되면은 이 수를 찾는데 시간을 엄청나게 오랫동안 소모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주 오묘한 문제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자, 이번 시간 바둑판을 멋지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